11월 5일 월요일 김성수의 시시각각입니다. 내년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10만 원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반대 입장을 보였던 야당이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에 동의를 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과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구입니다. 예. 앞으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월 10만 원씩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이랬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미리 조금만 일찍 이렇게 생각을 바꾸셨어도 예. 지금 전국에서 아동수당을 지급 대상이 되는 많은 분들이 이 아버지 소득 증명을 떼어가지고 내가 아동수당 대상이 된다는 걸 증명하는 그런 불필요한 고생을 안 해도 됐을 건데 예. 너무 늦어서 안타깝고 그래도 네.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꿨다는 것만이라도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시던 분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겁니까? 일단 이 보편적 복지 복지국가가 시대 정신이 됐다는 게 증명이 된 건데요. 예. 명분은 이제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맞춰가지고 예.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이걸 한다라고 했지만은 예. 사실은 이분들의 논리가 이건희 손자한테까지 무슨 무상급식을 껴야 되느냐 하던 무상급식 반대 논리와 같이 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이제 무상급식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의 원칙에 동의하고 따라오게 됐다는 이런 시대 정신을 수용하겠다는 이런 항복선언으로 저는 보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 항복선언이다.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슬그머니 지금 출산 주도 성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동수당에 지금 동의를 했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잘못을 순순히 좀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급물살이를 타게 된 건데, 우리나라 복지 제도 중에서 이 아동수당이 최초로 대상자 모두에게 보편적 혜택을 주는 첫 사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따지면 첫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다수의 정책들이 소득 수준을 가지고 특히나 현금급여 정책들은 이렇게 대상자를 따지는 소득 수준과 연동해서 따지는 그런 정책이었다면 적어도 출산 장려나 또 건강한 아동의 육성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자유한국당도 동의가 된 것 같고요. 아마 이것이 시작돼갖고 전면적으로 여러 분야에서의 보편적 복지 정책들이 좀 쉽게 국민적 합의를 가지고 국회에서 반대 없이 통과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아동수당 소득 확인하는 행정 비용이 전체 아동에게 수당을 줄 때마다 돈이 더 들어가지고 논란이 된다는 사실은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일단 더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 소득 증명을 확인하는 데 드는 직접 비용만 1,600억 원이고요. 관련 공무원들 신규로 채용하고 또 행정 관련된 조사하고 이런 비용만 1,600억 원이고 그거를 때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서 아버지 소득문을 떼우고 또 이렇게 하는 간접적인 비용 또 자녀들의 어떤 자존심 상하는 비용까지 하면 사실은 1,600억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이제 보편적 복지라는 원칙을 반대함으로써 이 단순하게 비용의 문제뿐만 아니고 어떤 국가의 철학이 있어서 적어도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가 돼야 된다라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공약에 내걸었던 그런 철학이 이제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드디어 그런 것이 이제 야당조차도 인정하는 그런 단계를 접어들었다는 의미가 있고요. 제일 큰 거는 이 대상이 되는 분들이 증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상급식도 내가 못 산다는 것을 증명해야지 이 밥을 주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당사자 아동들이나 또 부모들의 가슴에 몹쓸 박던 일들이 이제는 사라지게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강남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동수당을 받게 되면 상위 10%가 아니라는 인증이 돼가지고 아예 신청조차 안 하는 그런 해프닝들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10만 원 안 받고 만다 뭐 이런 식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 전체가 사실은 낙인 효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 사이에 분열을 갖다 조장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 좀 알려주는 사례였던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아동수당을 신청하면은 소득재산 파악을 위해서 한 60개의 자료를 제출해야 됐잖아요. 이제는 예, 이런 게 사라지면 좀 간소화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신청은 해야 되는데 예.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내가 그 대상자가 된다는 것만 하면 되는 거고요. 예. 60개를 이제 모든 이제 아동이 다 내야 되는 건 아니고 예. 그 아동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또 재산 수준이라든지 부모님들의 그런 경제 상황에 따라서 내는 서류가 조금씩 다 다른데 예. 그것도 다르다 보니까 이게 또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뭐 나는 그 연령의 아동이다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니까 예. 사실은 그 더 좋기로는 증명 없이 그냥 하면 되는데 예. 이게 또 그 받지 않을 권리도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청제로 이렇게는 하고는 있는데 예. 뭐 거꾸로 이제 안 받으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물어보는 것을 공무원이 한다면 훨씬 좀 더 편리하고 재밌지 않겠나 싶긴 한데요. 아이고. 그 정도가 되면은 진짜 너무너무 그 행정 서비스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외국에서 이런 수당 정책을 많이 하는 이유는 예. 이게 당사자나 부모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예. 국가의 이준 지출을 통해서 내수 경기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더 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동수당뿐만 아니고 뭐 입학하면 입학수당을 하고 또 초등학교 준비물 필요하면 준비물 수당을 주고 이렇게 온갖 종류의 수당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해가지고 예. 못 주어서 날리는 그런 상황에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아동이 있어서 아동수당을 갖다 이렇게 주고 그리고 또 뭐 입학하면 입학수당을 받고 이런 건 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공동체에 함께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보답이나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아동들이 더 이상 이제 부모만 책임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같이 책임진다는 그렇죠.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정신을 반영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지 자유한국당이 아동수당 지급을 이제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도 늘리겠다. 그리고 액수도 뭐 월 30만 원으로 올리자. 이런 제안들을 막 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제안들 앞으로 계속 수당의 금액이라든가 수당 대상의 연령들을 높여나가고 넓혀나가는 거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그렇게 바뀐 것은 좋은 일인데 예. 좀 공부를 많이 안 하시고 너무 파격적으로 제안을 하셔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아동수당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초등학교, 중학교는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예. 아동수당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사실은 교육비 지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좀 더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이 효과적으로 하려면 예. 초등학교 무상 준비물 같은 것들은 의미가 있어요. 아, 예. 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해 보니까 한 2조 4천억 정도만 더 드리면 되는데 예.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 엄마 저 준비물 사게 돈 줘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되도록 그렇죠. 예, 이렇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은 굉장히 학부모들의 동의도 없고 예. 또 실제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인데 예. 그런 부분은 좀 안 하는 게 아쉽고요. 예. 또 지금 우선순위에 있어서 과연 아동수당을 초등학생까지 주는 게 더 중요한지 아니면 더 어려운 노인들에게 예. 지금 기초연금이 20만 원에서 25만 원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30만 원까지 됐는데 그게 사실 재생기비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기초연금을 좀 더 늘려주는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 중구 같은 경우에 저희는 그 기초연금에다 10만 원 더해서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지금 구청장이 내걸어서 시행준비를 내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예. 아이들에게 아동수당을 30만 원을 더 주는 게 좋은지, 또 이미 초등학교 다니는 아동에게, 아니면 노인들에게 10만 원을 더 얹어가지고 25만 원이 35만 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는 어떤 비용 대비 효과, 그분들이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해 본다면 우선순위가 좀 나올 거라 보는데, 예. 그래서 무조건 아이들이라는 이름으로 뭐 30만, 50만 이렇게 쭉 늘어나가는 거는 파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으니까 예. 좀 더 효과적인 방법과 내셔널리를 찾아가지고 논리에 따라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지금 임신을 하게 되면 임산부에게 뭐 얼마를 주겠다,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한 거에 대한 뭐 돈을 주겠다 이런 식의 다양한
뭐 복지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그 여러 가지 토론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시도할 만한 그런 보편적 복지의 어떤 그 정책들 어떤 게 더 있었으면 좋을까요? 예, 그 자유한국당이 이제 선별복지를 넘어서서 적어도 아동 부분만이라도 보편복지의 원칙을 받아들였다는 점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이 돈들이 그야말로 저 국민의 혈세로 나온 돈인데 예.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의미 있게 쓰여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논의를 해서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논의에 대해서는 그 제안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좀 더 논의하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단순하게 아동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출산 장려금 2천만 원은 거의 의미 없는 것으로 이미 정리된 정책입니다. 예. 트레이드 오프 스타디를 해가지고 50만 원 줄래 애놀래, 100만 원 줄래 애놀래, 300만 원 줄래 애놀래 이렇게 해봤더니 예. 그 실제로 그게 꼼짝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아동 한 명 출산하고 키우는 비용이 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토탈에서 그 2억 6천만 원이 넘는다 뭐 이런 보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그 트레이드 오프라는 의미에서도 그 정도 비용까지를 또 정부가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막 지르기보다는 예. 가장 효과적으로 결혼이나 출산 못한 이유를 찾아가지고 예. 그쪽에다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당부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